네, 어제 저녁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공주를 포함해서 인근 등에서 400건 가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진 우려는 없는지 등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공주시에서 어젯밤 9시 46분쯤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규모 3.4는 지진으로 보자면 아주 큰 지진은 아닌데요. 진앙지 인근에서는 진도로 따지자면 5 정도 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진도 5 정도 되면은 건물의 흔들림이 이제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소간의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창문이 깨지는 경우도 진도 5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특별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이 정도 지진은 피해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이게 깊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는 좀 비교적 깊은 지진입니다. 예. 한반도는 일반적으로 한 4km에서 10km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이번 지진은 지금 최초 탐지 결과는 깊이가 비교적 깊은 12km 정도 깊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지표로 전달되는 데까지 더 먼 거리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예. 에너지가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지표에서는 큰 피해가 연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번 지진이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규모가 5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이번에 충남 공주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공주 일대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공주에서만 발생한 지진을 따져보면 한 13차례 정도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인근 지역까지 확장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km까지 확정만 해도 규모 2.0 이상이 1978년 이후로 한 80여 차례가 감지가 되는데요. 네. 이 지역에는 알려져 있는 단층들도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단층들도 있기도 하는데 해당 지역에는 이제 공주 단층이나 의랑 단층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는 지금 자료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정밀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면 어떤 단층이 이번 지진을 유발했는지 보다 더 면밀하게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어제 공주 인근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내가 몸이 흔들리고 있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안 됐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서 전해드리자면 어제 공주에서는 3.4의 지진이 발생한 거고 긴급 재난 문자는 규모 3.5부터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는 발송이 안 된 상태고요. 지난 7월에도 전북 장수군에서는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지진하면 뭐 동해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 남해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 이렇게 바다 쪽에서 나오는 지진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내륙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는요? 네, 예, 우리나라는 예. 내륙, 해역 모두 다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충남 홍성 지역을 비롯해서 이렇게 중부권 지역에 우리나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충남 홍성에서는 1978년도에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요. 예. 이 지역이 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간의 띠를 이루면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해 지역도 해안선을 따라서 집중돼 있고요.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도 비교적 지진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제주 이론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록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지만 지진만 놓고 보자면은 이곳이 딱히 해역이라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 서해나 내륙이나 똑같은 대륙 지각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곳이 이제 바다로 덮여 있을 뿐이지 예.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과는 메커니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서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해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해와 이 내륙 지역 이론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단층들이 꽤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행히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만 제일 걱정인 게 앞으로 지진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여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며칠은 지나야 주민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규모 3.4 지진은 이 지진만으로 발생하는 여진은 그리 큰 게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 2점대 후반 정도 지진이나 3점대 초반 지진이 여진으로 발생할 텐데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지진이 그 본진이 아니라 전진인 경우에 이후에 따를 지진이 보다 더 큰 지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동해시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도 그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큰 지진으로 연결된 적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발생하는 지진 추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조금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며칠간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미래를 보자면요. 한반도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쪽에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규모 5.8 경주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 규모가 큰 지진들이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 문헌 같은 것들을 보자면은 이보다 더 큰 지진들도 발생한 사례들이 굉장히 자주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지진 가운데는 수도권 내부에서 혹은 수도 서울 인근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진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응력이 다 누적이 완료가 되고 지진으로 발발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내진 성능 개선이라든가 아직 그 미흡한 건축물에 대한 보완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하 하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단층에 대한 조사도 충실히 이루어져야지만 이러한 지진 위험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어젯밤 공주 지진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